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이 행동을 해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을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귀신 이야기하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코 하는 행동이 귀신을 부르는 행동, 그리고 습관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행동 절대 하지 마라 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에 혹시 옷장 다들 있으시죠? 붙박이장으로 있으신 분들도 있고 조그만한 기숙사 방 안에서 옷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 옷장 문을 열어놓고 주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옷장을 열어놓고 자는 행동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옷장에 사는 귀신을 장롱신이라고 따로 부를 정도로 이 옷장은 귀신들이 지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옷장이라는 것은 좀 무서운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죠. 저승과 이승을 잇는 그런 귀신들이 오가는 통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옷장이 이렇게 크거나 또 오래될수록 더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쓰시던 농장이다, 사촌네가 쓰던 농장이다 해가지고 이제 안 쓴다고 남이 쓰던 그런 옷장, 큰 농들을 우리 집에 가져오는 것은 꼭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옷장뿐만이 아니라 남들이 오래 쓴 물건, 애착을 가졌을 수도 있는 물건들은 사실 중고로 사는 것들을 이걸 좀 조심하라고 주변에서도 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무속인 분들께서도 농장은 남들이 쓰던 거 절대 가져오면 안 된다, 특히 죽은 사람이 쓰던 깨끗한 농이라고 해서 그걸 가져오면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집에서 혼잣말하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저는 자꾸 나이가 드니까 자꾸 집에서 혼잣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물어보고 막 혼자 대답하고 찾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행동은 조심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해요. 특히나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질문하거나 벽 보고 혼자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행동은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듣지 못하더라도 귀신이 대답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듣는 사람이 없는데 질문을 한다 이러면 귀신을 부르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계속 답변을 하려고 귀신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 행동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너무 이 행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바로 뭐냐면 불 끄고 조용히 통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면 귀신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라고 듣는데요. 귀찮아도 불 끄고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불 켜놓고 통화 다 하시다가 불 끄고 바로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사실 이 행동은 많이 하다가 가위에 많이 눌리고 잠자리가 되게 편하지 않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멈춘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음악을 켜고 자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위도 많이 눌리고 악몽도 많이 꾸고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있는 걸 좀 어렸을 때 무서워했었어요. 음악을 켜놓고 mp3로 키거나 핸드폰에 음악을 켜놓고 잤었는데, 근데 그 음악의 주파수가 귀신을 또 부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행동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말로 당연히 TV도 켜놓고 자는 건 좋지 않겠죠. TV를 보다가 스르륵 잠이 들 수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TV는 꼭 켜놓고 주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TV 소리, TV 불빛이 불 꺼진 곳에서 귀신을 부르는 행동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끄고 잠드는 걸로 할게요. 다음,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이 행동을 해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을 것 같거든요. 저도 엄청 많이 혼났는데, 문턱, 그 문지방을 밟거나 문지방에 앉아있거나 이러한 행동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 문턱에 앉아있는 행동이 자꾸 복 나간다고 잊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복 나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나이가 더 들면 이거 그냥 미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속인 분들이 말씀을 하시길 지방령들이 이 방을 다 쳐다보고 관장하고 그러한 이 지방령들, 이 집안에 머무르는 귀신들이 보통 다 그 문턱에서 앉아서 또 있는다고 해요. 그 문턱에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 문턱을 밟으면 자꾸 넘어지거나 다치고 그럴 수가 있으니 문턱을 밟지 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어두운 데서 또는 집안, 그리고 집 밖에서도 휘파람 많이 불러보셨죠? 이 휘파람을 부르는 게 또 귀신을 부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하지 말아야 될 게 맞는 것 같네요. 특히나 이 휘파람을 부르면 그런 동물 귀신들, 특히 고양이 귀신들을 부를 수가 있대요. 그런 고양이 귀신은 묘기라고 부르는데, 고양이가 영물이기 때문에 묘기가 됐을 때 인간한테 들었을 때는 갑자기 배가 막 찢어지듯이 너무 아프다, 이유가 없어요. 먹기를 잘못 먹거나 그런 것도 없어. 근데 갑자기 막 배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묘기가 들었다고 보통 얘기를 한대요. 조용히 아무도 없는데 휘파람 부르는 거 조심하세요. 저는 다행히 휘파람을 불 줄을 몰라서 휘파람을 불러보진 못했네요.
네, 잘 안 되네요. 사실 저는 이 행동을 지금도 좀 많이 하긴 하는데요. 바로 늦은 밤에는 산에 가면 안 된다입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늦은 밤에 산에 갈 일이 없겠죠. 그런데 저는 늦은 밤에 산책을 가는 걸 좋아해요. 밤 산책. 저도 막 산속을 가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냥 산책로, 밤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낮에는 못 다니니까 밤늦은 시간에 그 산책로를 따라서 걷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산책로를 따라서 가다가 귀신을 좀 많이 보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특히 등산하듯이 산 안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 산에는 옛날부터 무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무덤에는 당연히 이 영가들, 귀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밤늦게는 산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담력 테스트 하느라고 밤늦게 친구들이랑 산에는 안 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흉가 체험을 하면 안 된다. 제가 흉가 체험에 관한 영상을 아예 따로 찍기도 했을 정도로 흉가는 일반 분들이 함부로 가시면 절대 안 돼요. 흉가는 가봤자 운이 좋아야 나쁜 기운이 씌어서 가위 눌리고 좀 고생하지만 안 좋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흉가 체험은 웬만하면 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마지막, 바로 거울을 집중해서 보는 행동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거울을 한참을 보는데요. 저도 당연히 엄청 많이 봐요. 화장을 하면서 본다든지 그냥 머리를 만지면서 본다든지 이런 행동이 아니라 거울 속에 있는 나를 집중해서 보면서 뭐랄까 뭔가 귀신을 부르듯이 그거에 대해서 몰입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장롱처럼 거울도 귀신이 오가는 통로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집중해서 계속 쳐다보면 귀신을 부를 수 있겠죠. 이러한 악기, 원기들이 집안에 들어오면 잘 안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들어와서 살면 안 아프던 사람이 아프고 막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인간이 나가는 방법이 제일 낫다고 봐요. 혹시나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이사를 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구분을 좀 할 수 있냐고 하면, 흉가 같은 데를 가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흉가를 가면 그러한 특유의 뭐랄까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냄새가 나요. 이렇게 뭔가 썩은 냄새, 화장품 썩은 냄새 같기도 하고 사체 썩은 냄새 같기도 하고 그러한 미묘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런 악기가 존재하는 집은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러한 냄새가 난대요. 특히나 이 방에만 안 좋은 냄새가 난다, 아니면 이쪽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런 냄새가 특히 난다, 이런 곳이 있으면 그곳에 또 악기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흉가하니까 말인데, 그러한 시골에 가보면 빈집들이 좀 있잖아요. 폐가일 수도 있고 흉가일 수도 있고 그냥 빈집일 수도 있는데, 그런 빈집을 가면 그렇게 막 냄새가 딱 들어갔을 때 뭔가 확 나고, 또 특히나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런 동물이나 벌레도 많이 없으면 거기 귀신은 진짜 악독한 귀신이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동물들도 다 쫓아내고 동물들이 그 안에서 살 수가 없대요. 그런 곳은 정말 악독한 흉가니까 절대 가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자꾸 그런 냄새가 나고 내가 그런 행동들을 수시로 했다 하면, 제가 역시나 또 좋아하는 집안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비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바로 애군, 그런 악한 기운을 쫓는 소금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귀신을 쫓는데 많이 쓰고, 지금도 무속인 분들은 소금 비방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조그만 컵이나 종이컵 종지에다가 소금을 한 반 컵씩 넣고, 그런 냄새가 나는 곳, 문지방, 어두운 곳, 방방마다 그런 어두운 그늘진 곳에다가 소금컵을 넣어 보시고 한 열흘마다 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반복하시면 또 꿈자리도 개운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금은 일단 드시지 마시고 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내가 만성피로처럼 자꾸 기운이 없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한 컨디션이 자꾸 저조가 있다, 그러면 출근하실 때 붉은 소금을 한 주먹을 주머니에 넣고 퇴근하시고 들어오시면서 집 밖에서 이렇게 소금을 버리고 그렇게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또 악기를, 또 부정한 기운을 털어낼 수 있으니까 그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귀신을 부를 수 있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귀신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